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6만 명 이하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지점들이 좀 어렵고, 안녕하세요, 엉클로즈입니다. 지난 2월 21일 한 일주일 남짓됐는데요, 호주 이민성에서는 호주의 작년도 12월 달까지 최신의 따끈따끈한 이민 통계와 그리고 향후 고려하는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도 좀 붙여볼까 합니다. 일단적으로 많은 페이지들이 있어요. 뭐 50여 장에 좀 넘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기술 이민과 그리고 뭐 학생 비자, 유학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발췌해서 전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호주의 이민 전략이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호주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근시적인 노동력 부족 사항들에 대한 대처로 임시 비자들을 너무 많이 발급했어요. 코로나 때 발급한 뭐 408 비자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의 학생 비자들을 또 짧은 기간에 발급했고요. 그리고 그때 뭐 고용주 이민이라든지 점수제 이민이라든지 기술 이민 분야에서도 많은 이민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형태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임시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문제들이 호주 현지에 있는 뭐 저도 이민자지만 저 말고 같이 축구하는 로컬 애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임대주택 시장의 가격들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도 들고, 그러한 연유가 결국 정치적인 연관성을 타고 지금 현재 호주의 이민 전략들을 수정하는 사항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난 2023년도 뭐 12월 달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지금 발표하고 시행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뭐 SID의 비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이민 또는 학생 비자 심사 강화, 그리고 뭐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할 수 없고 졸업생 임시 비자에서도 전환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의 시행과 시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5개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도 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7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총 18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이민자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작년도 기준에서는 조금 더 줄어든 숫자고요. 그리고 예상컨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총 이민을 받고자 하는 숫자는 좀 꽤나 많이 줄어들 여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예전에 이렇게 폈던 손바닥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호주 이민의 정책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상안들이 꽤나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1949년 이후에 호주에 이민자가 총 600만 명이 시민권을 받았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호주는 절대적으로 이민이 필요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소폭만 받거나 이런 측면들은 없을 것 같아요. 허나 지금 현재 적체된 사항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2025년도 12월까지의 임시 이민 비자 통계 그리고 그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앞서 말했다시피 2023년도에
12월 달에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호주 전체에 기술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인력에 대한 충족, 그리고 교육 부분이 너무 도찌하게 낮은 품질의 학교들과 비자를 계속 연장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문제성이 생기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 그리고 이민을 매개로 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장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Net Overseas Migration에 대한 숫자가 있어요. 이걸 순 해외 이민, 통계라고 하는데, 이 수준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주에 임시 및 이민 비자 신청을 한 사람이 485만 6천 명. 엄청난 숫자죠. 네. 같은 기간에 있어가지고 1.6%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이 비자 신청을 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NOM, 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놈, 순해외 이민 통계자의 숫자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자를 거절하거나 특히 학생 비자를 굉장히 많이 거절하고 있고 비자 심사 기간도 적체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바탕 안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민자 숫자를 보면요. 그러면 이게 지표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급격하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꺾였다가 코로나 회복기 2024년도가 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순이민자 숫자가 2023년도에 53만 6천 명이었거든요. 헌데 2024년도에는 44만 6천 명으로 꽤나 많은 숫자, 거의 한 9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순이민자 숫자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호주에서 체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임시적으로 본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16개월 정도를 체류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산정을 한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임시 비자가 역대적으로 공급 과잉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고 호주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44만 6천 명인 이 NOM이 결론적으로는 26만 명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코비드 비자, 408 비자 이런 것들이 이런 비자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학생 비자라든지 또는 임시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자 연장을 해나가지 못하면서 또 돌아가고 하는 숫자들이 생각컨대 최소한 2년 정도는 진행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호주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불러온 패착이고 이걸 또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급격하게 밀려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또 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은 캐나다고 호주고 영국이고 등 간에 칼자루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니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정부이니 그러면 이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운신의 폭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표적인 부분들로 보면
이민성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3만 6천 명이고, 그러면 이 숫자들을 34만 명, 그리고 2025, 26년도에는 25만 명, 그 다음에는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좀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 임시비자로 계속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또는 경쟁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체류하기는 좀 힘든 시점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적인 파악을 빨리 하고 좀 호주에 계속 머물 것인가, 어떠한 방향성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기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408이나 뭐 졸업생 임시비자 이후의 비자 연장이라든지 또는 학생비자 거절이라든지 그리고 난민비자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리징 비자에서 뭐 거절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영향들을 미치면서 점차적으로 뭐 향후에 뭐 한 2, 3년 시기를 가지고 줄여나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6만 명 이하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지점들이 좀 어렵고, 호주의 주요 이제 수익을 내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서 유학과 이민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표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22만 명 수준으로 줄여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 정도로는 줄여갈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각 임시비자 카테고리의 변화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4년도 31st of December, 그러니까 12월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브리징 비자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기존의 비자들이 끝나고 비자 전환의 목적으로 신청한 임시 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이제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의 기준에 비교해서 13만 명이 늘어난 거고, 호주에서는 이것도 골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줄어든 포인트는 학생 비자. 이제 장기적으로 비자 연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내면서 비자 거절도 꽤나 많이 내주면서 일단 체류 목적의 비자 근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강한 칼끝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난민 비자에 대한 사항들도 꽤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학생 비자는 14% 전년 비교해서 동일 기간에, 그리고 난민 비자는 57%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용주 이민에 대한 숫자들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변경된 SID 비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고용주 이민에 통한 어떤 이민에 대한 진행들은 좀 더 장려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는 본인에 대한 그 산업군에서 검증을 하고 이민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장려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숫자들이 뭐 조금 작년도 비해 가지고 꽤나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도 12월까지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고, 그리고 뭐 이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거절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2023년도 말부터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교육의 품질과 그리고 학생의 진실성을 놓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준점들을 우리는 굉장히 강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 비자가 다른 어떤 비자보다 케이스 오피서의 주관적인 견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제가 블로그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래서 막 각 개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천차만별인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 때문에 학생 비자의 거절률이 2023년도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표에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학생 비자 거절이 난 레이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 한 20% 정도의 비자 거절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비자 거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들은 이 비자를 계속 갈아타고 있는 행위, 비자 호핑, 그리고 개인에 있어 가지고의 재정적인 능력, 영어적인 요청, 그리고 genuine student라고 하는 실질 학생 비자 심사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들도 좀 줄어들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틀린데요. 이제 좀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비자 신청비가 꽤나 오르면서 신청하는 숫자들이 좀 신청을 하는 숫자들이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MD111이라고 해서 학생 비자 규정을 진행하는 것들이 좀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 규정 변경과 거절률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지금 학생 비자의 전반적인 숫자들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도, 25년도 12월까지 작년 동일 기간 기준에서 27% 감소했어요. 작년보다 거절률은 다행히도 0.09% 감소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비자 거절률을 총 합산해서 보면은 18% 거절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 카테고리 기준해 가지고 증감률에 대한 통계도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호주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좀 볼 수 있는데요. 2024년도 5년도 12월까지 작년 동일 기간 기준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대학원 가정은 20.5%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업 훈련 과정은 40.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영어 과정 있잖아요. 46%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호주 정부의 의도대로 충분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비자도 꽤나 빡빡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미래의 예상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를 잘 예전처럼 코로나 딱 끝났을 때처럼 아무나 승인 내주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비자 숫자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겠죠. 이 말은 향후에 내가 졸업 이후에 기술 이민을 진행할 때 나랑 경쟁하는 숫자들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경쟁자 숫자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내가 호주에서 독립기술 이민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줄어들 여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 숫자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